자, 만만치 않은 세상, 마음을 어루만지고 정신을 가다듬어 보는 시간입니다. 마인드온인데요. 이번 주부터는 심리적 이슈들을 찾아내서 풀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대처법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부터 좀 함께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소개 카피가 마음을 읽고 마음으로 대화하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가 돼 있네요.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일준 선생님 자리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카피 마음을 읽고 네. 마음으로 대화하시는 분 맞습니까? 네, 이건 제가 적은 건 아니라서 아. 제가 스스로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는지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네. 그래도 그러려고 노력하는 사람 좋습니다. 은 괜찮은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런 네. 진정성을 좀 이제 조금씩 차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시간을 만들어 봤으면 하고요. 최근에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우리 일반인들의 관심이 부쩍 커진 거는 좀 실감을 하시나요?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은 많이 가지고는 계시는데요. 이제 관심이 좀 커지는 단계이기는 하지만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려는 것까지는 아직은 사람들의 어떤 그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네. 저는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런 그 시대가 와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요. 네, 그 정신과에서 네. 저희 정신과 의사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안타깝게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거든요. 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예요. 되게 안타까운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정신과 수련을 받고 여러 공부를 하면서 예. 사람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는 이제 정신과에서 사이코세라피라는 상담이 있어요. 그 상담 방법이야말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정말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네네. 그런 부분도 아마 기회가 되면 네. 사이코세라피라는 상담에 대해서도 좀 소개할 수 있는 예, 소개해 주세요. 그런 시간이 또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좋네요.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지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좀 최근에 이슈가 된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한 프로 선수가 이제 학폭을 했었다, 학교 폭력을 했었다라는 게 이제 그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그게 퍼지면서 그렇죠. 확산이 됐죠. 점점 뭐 연예계라든지 여러 방향에서 이제 학폭 미투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심리학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 학폭이라는 게 사실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전부터 저희 세대 또 그 전 세대에서도 학폭은 학교나 또 학교 밖에서도 존재를 했었고 네. 이런 게 좀 반복되고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항상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꼭 학폭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일으킨 일부의 사람 이 타깃이 돼서 그 사람만 어떻게 보면 좀 처단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 여겨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구조적인 문제고 인간의 본성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해가 동반이 돼서 그 어떻게 보면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원인을 교정하려고 하는 노력이 동반이 돼야 되지 이거는 이 사람 인성의 문제야. 해당된 사람의 인성의 문제야.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면 이 사람만 처벌받으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그 학교에서 예를 들면은 그 가해자가 또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나요? 네, 저는 이게 좀 인간의 본성과 맞닿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떤 지점이냐면 인간은 저는 평등할 수 없는 존재다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역사 공부를 다들 하셨겠지만 역사를 봤을 때 평등했던 시절이 있을까라고 보면 인간인 이상 결국은 계급을 나누고 더 높은 서열을 차지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에
저는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네네. 예전에 그 페어차일드 여객기라는 여객기가 안데스 산맥에 추락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존자들이 생존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객기에서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전 생전 처음 본 사람들이고 그리고 대부분 어른들이니까 어느 정도 다 사회화가 됐고 인간은 평등해야 된다는 교육도 다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생존 과정에서 리더와 그 리더를 추종하는 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눠져서 그 사회를 이루어서 그걸 그 문제, 생존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 대해서 그려진 그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네. 이런 걸 봤을 때 이거는 서열을 나누고 계급이 만들어지고 이거는 인간의 본성과 좀 연결되어 있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실제로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사람들 사이에 깊이 깔려져 있는 부분을 지금 짚어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학교에도 있고 학교에서 이 아이들 사이에 이 계급이라는 게 어떻게 좀 나눠진다고 좀 보세요? 결국 계급, 서열이라는 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그게 가치가 생기는 거거든요. 중요한 명분이군요. 인정이. 사실 돈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돈은 종이에요. 근데 그게 가치가 있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사람들이 인정해줬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인정을 하면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학교라는 상황을 봤을 때 인정이 어디로부터 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전 두 가지 방향으로 그 인정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선생님으로부터의 인정. 또 하나는 또래 아이들로부터의 인정. 이 두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선생님으로부터의 인정은 뭘까 하면은 결국 공부 잘하는 거. 그래서 그 선생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이런 게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리더십 같은 성격도 선생님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들로부터 인정은 뭘까 봤을 때 결국은 물리적인 힘이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사람들과의 센스 있잖아요. 사람들을 다룰 수 있는 이걸 뭐 리더십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아이들로부터 인정 이 두 가지 힘으로부터 이제 서열이 나누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학폭 문제는 아이들로부터의 인정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누구나 그런 폭력적인 언행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그 분위기를 타고 좀 가해자가 되는 그런 케이스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요거는 교과서에서도 나오는데 많은 집단에서 희생양 만들기라는 전략이 쓰이고 있다라는 게 교과서에 나오고요. 이 희생양 만들기 전략이 학폭의 문제와 되게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그 희생양을 한 명 만들게 되면요. 그리고 특히나 약한 희생양을 한 명 만들게 되면 이게 외집단, 내집단 효과가 생깁니다. 이렇게 외집단, 내집단이 이루어졌을 때 결국은 그 구성원의 결속력이 강해지는 건 명백한데요. 약한 희생양을 한 명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나머지 집단의 결속력이 되게 강해지는 거죠. 리더 입장에서는 이 구성원을 끌고 가는데 되게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걸 했을 때 리더 입장에서 편한 게 뭐냐면요. 희생양 한 명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고해진 집단이 만들어졌을 때 이 집단 내에 있는 구성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그 안에 구성원이라면 괜히 리더 말 안 따랐다가 내가 저 희생양 위치에 가면 어떻게 되지라는 두렵죠. 두렵죠. 두려움과 불안이 드는 거죠. 그러면 얘는 더 리더 말을 따르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실 집단을 잘 구성해서 끌고 가는데 희생양 만들기만큼 효율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에 사실 왕따 문제라는 게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유가 요 전략의 어떤 힘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유독 청소년들 사이에서 그런 분위기나 관계가 좀 더 짙게 나타나는 걸로 보면 되나요?
네,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그 기자님께서 표현하셨던 짙게라는 표현이 딱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가요? 네. 뭐냐면 사실 저희 어른들도요. 예. 사실 있어요. 있죠. 조금씩 있어요. 있죠. 네. 네. 근데 사실 이제 어른과 청소년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사실 어른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달고 다른 거죠. 사회화가 많이 진행이 돼 있는 사람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청소년은 이제 사회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인간의 본성을 더 잘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청소년들이 좀 더 그렇겠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이런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하고 청소년들을 바라볼 수 있는 프레임이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그 학부모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우리 애들은 그렇지 않아. 내가 아는데 우리 애는 아니야. 이런 식의 말을 깔고 시작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거 불편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제가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랑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한 인간의 인성 문제로 비교를 시켜버리면 결국 그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뭐냐면 우리 애들은 착해서 안 그래. 착해서 안 그래. 그리고 저 친구는 나빠서 그래.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해결을 해버리면 이 친구만 없어지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느냐 여겨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와 관련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경험을 좀 한 적이 있는데요. 예, 어떤 거죠? 네, 제가 이제 그 폐쇄병동이 있는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모여서 이제 생활하는 공간인데요. 네. 저희 병동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좀 거기서 약간 리더 노릇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퇴원을 하시게 됐거든요. 예. 퇴원을 하시고 그 다음날 제가 이제 회진을 돌러 병동에 올라갔는데 저희 간호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 땡땡땡 씨가 퇴원하고 나서 갑자기 조용히 계시던 다른 땡땡땡 씨가 목소리가 커지고 그 다른 환자분들한테 지적하고 막 이렇게 잔소리하고 이러는 이렇게 늘었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결국 호랑이가 사라지니까 늑대가 왕이 된 거 아니겠냐. 흥미롭네요, 이거. 네. 그래서 내 아이는 착해서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 아이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혹시 몰라요. 또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아이들 사이에서 항상 역학관계가 작동하고 있다. 서열을 위한 역학관계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프레임을 갖고 계셔야 된다. 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요. 그 10대 시절 그 학생일 때 가해자였지만 어떤 커오는 과정을 거쳐서 좀 그때의 잘못한 그런 인성과는 다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뭐 그 가능성을 배제할 성인이 수는 돼서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근데 제가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사람이 쉽게 변하진 않거든요. 확률상으로 봤을 때 어렸을 때 그러한 행동을 하면 커서도 그럴 경향성이 더 높은, 그러니까 100%는 아닙니다만 더 높은 경향은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어렸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개입을 해서 그게 교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이미 일어난 거 이후 10년이 지나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실 인간도 동물이랑 똑같아요. 그 고전적 조건 현성이라는 되게 유명한 실험 있잖아요. 그 개한테 이제 종치면 종치고 음식 주면 다음에 종만 쳐도 그 침을 흘린다라는 유명한 실험 있잖아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떤 자극과 결과 사이에 시간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해결을 하려고 하는 지금 상황이 행동은 10년 전에 일어났는데 10년 후에 거기에 대해 아웃풋을 주려고 하는 이 부분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그 일을 공론을 하고 또 그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그 피해자가 어떤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분위기나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좀 적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른들이 이런 인간의 본성에 대한 오늘 말씀드린 인간의 심리에 대한 이해,
이런 아이들의 역학관계는 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관심을 가지고 어른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볼 수 있는 힘이 진즉에 있었어야 했는데 네네. 네, 이걸 너무 나중에 하려고 하니 여기서 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10년 후를 대비해서. 지금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해주신 말씀은 정말 귀담아 듣고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실천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피해자들은 사실 뭐 육체적인 것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또 심적으로 그 충격이나 데미지가 크고 그게 뭐 한두 해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또 어떤 것도 커진다고 또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 어떤 증상들을 좀 호소하는 편인가요? 네. 학폭이 이제 심한 경우를 예로 들어서 학폭이 정말 어떤 뭐 생명의 위협이라든지 정말 크게 다친다든지 정말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PTSD라고 하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 그렇게 받았던 충격은 작은 충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이 사실 떠올리기가 싫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현듯 계속 침습적으로 그 생각들이 반복 재생이 되면서 본인을 자꾸 괴롭혀요. 그리고 이런 게 괴롭혀지게 되면은 그거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인지와 정서들이 따라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야. 나는 별로인 존재야. 거기에 따라서 우울증도 생기고요. 또 자살과도 또 연관이 있을 수 있죠. 일단 뭐 PTSD라는 질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PTSD라는 질환을 갖게 되시면 PTSD라는 진단이 없는 일반인에 비해서 자살 위험도가 훨씬 높은 걸로 되어 있고요. 다른 질환이 생길 확률도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80% 이상으로 80% 이상이요. 엄청난데 그러면 동반된 질환이 더 많다라고 그런 연구 결과 있군요. 끔찍한 삶이네요, 진짜. 그러면 그렇죠.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보통 그 상담 현장에서는 피해자분들이 좀 주로 찾을 것 같은데 가해자분들도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나요? 사실 잘은 없습니다. 없죠. 가해자분이 오시는 경우는 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스스로 본인이 문제 있다고 잘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그렇겠죠. 되게 뭐 가해자와 대화를 나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선생님께서 피해자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하시게 될까요? 아무래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할 때 기본적인 부분은 이제 상담이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제 크게 나누면 이제 약물을 위한 상담이랑 아까 조금 말씀드렸던 사이코세라피라는 상담이 있는데요. 사실 약물을 위한 상담은 진단을 하고 약 처방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면담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사이코세라피라는 상담은 50분이라는 세팅을 갖고 상담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치료자는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그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조언을 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사실 좋은 만큼 값싼 게 없어요. 그 친구한테 뭐 너 그거 잘못된 행동이야, 왜 그랬어? 라고 해봤자 그 친구도 그 얘기 수십 번 들어왔고 수백 번 들어왔고 모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 그러한 전략이 잘 먹히고 그렇게 됐던 어떤 무의식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무의식적인 부분을 상담을 통해서 끌어내서 그 지점을 내담자가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제 사실은 상담입니다. 좀 학폭 폭로가 이제 좀 이어진 가운데 좀 악의적인 허위 폭로도 나오기도 하고 또 그것 또한 문제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평가도 있고 이렇게 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유명인이라는 게 한번 딱 건드는 것 자체가 사실이든 아니든 건드는 것 자체가 파장이 타격이 생기니까 있고 그것 때문에 어떤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모르지 않고요. 그럼 요걸 잘 이용하면 좀 한탕 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되면요. 실제로 그러한 아픔이 있어서 한 사람들의
그 진정성까지 훼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생긴 시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지금 늦지 않았으면 지금이라도 그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시스템은 시급하다는 건 인식은 하겠는데, 네.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그 시급한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은 무엇부터 좀 시작이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일단 제 생각에는 사실 이제 그 청소년이란 이유만으로 어떤 처벌에서 좀 자유로운 부분이 좀 있잖아요. 미성년자는 아무래도 처벌에서 좀 네. 근데 제 생각엔 중학생은 조금 그 논란의 여지들이 좀 있겠지만 고등학생 정도는 충분히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 친구들이 자라서 성인이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네네. 청소년 때 발생한 문제라면 그 당시에 해결할 수 있는 아까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했는데 고등학생 아이들도 충분히 알거든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바로 아웃풋이 정말 내 인생에 타격이 줄 수 있는 아웃풋이 온다라는 거 알게 되면 분명히 그 행동의 수위는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만큼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네. 경각심을 분명히 좀 줘야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폭과 관련된 이야기 좀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좀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은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참고로 그 앞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개인에 대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네.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이것이다. 라고 조금 더 강조를 해주셔서 말씀을 들어봤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것과 함께 덧붙여서 또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분명 한두 명 처벌을 한다고 넘어가질 문제가 아니라 네.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예.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한 기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 기저에 대한 이해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고 결국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건 결국 저는 행동과 행동에 대한 결과가 시간적으로 붙어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동을 했을 때 시간이 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행동이 일어났을 때 바로 그 행동을 제재할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드는데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기억들로 인해서 지금도 또 앞으로도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좀 진정 어린 좀 사과가 있어야 그런 치유의 과정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요.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무심코 던진 말이라든가 행동이 큰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심리학이라는 렌즈로 마음을 살펴보는 마인드온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